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통일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스 인사이트의 강혜윤입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조금 색다른 북한식 김치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요즘 김장하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담근 우리 집 김치와 북한식 김치가 다른 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김치의 명인 북한 요리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통일의 뿌리에서는 남북한 식문화의 공통점들 중에 하나를 알아볼 텐데요. 남북한 식문화의 공통점, 젓가락에 대해 알아봅니다. 들어가는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 맛과 모양을 내는 카멜레온 같은 변신의 귀재, 김치.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 입맛을 사로잡을 색다른 김치가 등장했습니다. 북한에서 먹는다는 생선이 들어간 김치, 어딤채. 같이 맛보러 가실까요? 대한민국의 북한식 김치를 전파하고 있는 김치 명인을 만나러 온 길. 북한식 김치 어딤채입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탈북민 출신의 북한 요리 전문가 윤선희 씨입니다. 그녀는 한 요리 경연 프로에 북한 대표로 출연해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기도 했는데요. 엄청난 기대치를 사람들이 가지고 그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이제 방송 한번 출연했다라는 것 때문에 유명세를 탔다라는 게 그냥 실감이 날 만큼 너무 그냥 진짜 요즘은 몸은 좀 힘들지만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특히 메뉴로 선보인 혼돈찜은 북한식 고급 만두 요리인데요. 투박하다고만 생각했던 북한 음식의 화려한 변신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윤선희 씨는 자신의 요리를 통해 북한 음식은 투박하고 맛이 없다, 혹은 못 사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다라는 선입견을 꼭 깨고 싶었다고 합니다. 뭐 음식도 있고 태국 음식도 다 있고 난데 근데 이제 북한 음식이 제대로 된 북한 음식을 하는 데가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너무 신통한 그런 데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나도 그냥 전공이니까 내 전공이니까 그냥 제 전공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선희 씨의 진짜 손맛을 볼 수 있는 음식은 바로 이 북한식 김치라는데요. 보기에는 그냥 일반 김치와 비슷해 보이는데 과연 무엇이 다른 걸까요? 우리 한국에 이제 뭐 액젓이라든지 멸치 액젓이라든지 무슨 뭐 새우젓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간다 그러면 새우젓이나 이제 무슨 우리가 멸치 액젓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어장을 담아가지고 무조건 물고기가 들어가야만 김치를 우린 저장을 해두고 먹을 수가 있어요. 물고기 어자에 김치의 순우리말인 딤채가 결합된 어딤채는 글자 그대로 각종 해산물을 넣은 김치인데요. 3개월 동안 소금에 숙성시킨 생선을 김치에 넣기 때문에 전혀 비린 맛이 없습니다. 우리 멸치 그렇게 비려도 멸치 젓갈 담아 놓으면 비려요? 안 비리잖아요. 근데 그 비린 것도 안 비린데 일반 이제 흰살 생선 같은 경우에는 전혀 비린 맛이 없거든요. 우리가 회로 그냥 먹을 때도 흰살 생선만 먹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장을 담아 놓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생선을 양념에 버무려 다시 하루를 꼬박 숙성시킨 뒤에 김치와 다시 버무리는데요. 양념을 많이 넣지 않고 최소한의 양념만으로 버무리는 것도 또 다른 포인트. 이렇게 담근 김치, 어딤채. 익으면 시원한 맛이 일품인데요. 그녀의 김치는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맛이 됐답니다. 북한 음식이랑 나누기도 힘든 음식이었고 낯설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다른 듯 그냥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많이 사람들이 막 거부감 느끼고 막 이런 것이 처음엔 강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윤선희 씨는 최근 북한 음식 전문점을 열어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방송에 선보였던 특별한 음식은 내놓지 못해 아쉽다는 그녀. 북한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남한에 와서도 식당 17곳을 거치며 남한 사람 입맛을 습득했다는데요. 역시 뭐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아는 걸 제가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고객들이 이제 입맛이라든지 손님들 입맛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에 이제 흘러가고 있는 요식업의 어떤 그런 흐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녀가 만드는 음식엔 정성이 가득합니다. 북한 음식 전문점의 기본 중의 기본인 평양냉면. 첫째도 둘째도 반죽이죠. 네, 반죽이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기성품 반죽들은 못 쓰겠더라고요. 가루들은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만의 반죽이 지금 따로. 하지만 그녀는 냉면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배합법으로 만든 적당한 끈기의 면에 고명도 특별합니다. 소, 돼지, 닭, 육류 3종 세트에 백김치, 얇게 썬 오이와 무 등 자그마치 냉면 하나에 올라가는 고명이 모두 9가지인데요. 무도 냉면용 무가 아닌 직접 담근 동치미의 무를 썰어 올리는데요. 덕분에 차차 마니아층도 형성되고 있고 맛을 보고 반한 손님들은 잊지 않고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부족해진 일손은 아들이 메우고 있는데요. 아들은 방학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짬만 나면 어머니를 돕는 효자랍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어머니께 배우는 게 많다고 하는데요. 개척을 많이 하셨고 도전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되게 두려웠었어요. 옛날에도 선의식품 할 때도 그렇게 탄탄대로까지 오르게끔 만들었다 다시 리턴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많이들 찾아주시고 사랑받고 있으니 엄마의 그런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음식을 북한 고유의 맛을 넘어 모두가 선호하는 대중적인 맛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윤선희 씨.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남북한의 입맛이 통일이 된다는 건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 한 결의들과의 만남이라는 거.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되면 북한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그냥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식사를 준비할 때 밥상 위에 가장 먼저 놓는 숟가락과 젓가락. 특히 이 젓가락은 한중일 삼국의 공통문화이자 남북한만의 독특한 특성이 드러나는 도구라는데요. 남북의 젓가락, 무엇이 똑같을까요? 젓가락은 한중일 삼국이 1000년이 넘도록 사용해온 유일한 도구입니다. 우리 민족의 젓가락 사용은 1800여 년 전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 1998년 청주에서 우회도로 공사 중 발견된 고려시대 고분에서는 완벽한 형태의 청동제 젓가락이 출토됐습니다. 젓가락을 사용하면 30여 개의 관절과 60여 개의 근육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신경을 타고 대뇌를 자극해 뇌세포를 발달하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삼시세끼 젓가락질을 하는 한중일 국민의 지능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젓가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에는 민족의 특성이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깜짝 퀴즈! 한중일 삼국 중에 가장 긴 젓가락을 쓰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중국! 온 가족이 원형 식탁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중국에서는 멀리 있는 음식을 자기 그릇으로 집어야 하기 때문에 삼국 중 젓가락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반면 개인상에서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은 일본에서는 젓가락의 길이도 짧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젓가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젓가락에 힌트가 있는데요. 예로부터 나무젓가락을 사용해온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남북한만 유일하게 쇠젓가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삼국 중 유일하게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국내 최초의 젓가락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젓가락 갤러리 대표 박연옥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아시다시피 불판 문화잖아요. 그래서 삼겹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불과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 젓가락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쇠젓가락이 더 진화되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문화로 정착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청동기 시대에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한국에서 됐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철기 문화가 아무래도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한국의 문화와 접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무나 플라스틱 젓가락과 달리 묵직한 쇠젓가락을 사용하게 되면 젓가락의 무게에 따라 동작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손의 움직임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양궁이나 사격, 의료 수술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이유를 이 쇠젓가락을 사용해서 찾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유치원에 입학하면 점심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젓가락질이라는데요. 북한에서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선 부모로부터 먼저 배우고요. 그리고 타가소와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젓가락질을 배우는 건 남북한 밥상머리 교육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밥상에서는 사실 소리를 내고 먹으면 안 되고 또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말을 해야 되고 또 젓가락을 들고 밥상에다 탁탁탁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밥상머리에 대한 예절이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특히 젓가락질을 잘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이런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포크보다는 젓가락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갈한 젓가락질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전에 서예에서 배웠던 풍류와 우리의 마음을 수련하는 그런 동작이 닮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징인 젓가락 문화. 식사 시간 어른들께 젓가락질을 배우면서 이루어진 밥상 교육. 예나 지금이나 남이나 북이나 오늘까지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 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